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Non-Local Neur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VPR 2018년에 발표될 예정인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이제 앱스트랙트에 의하면 이제 Non-Local Means라는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쓰이는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번 주였나 이번 주쯤에 코드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 로스 걸식이나 뭐 카이밍허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서 이제 Non-Local Mean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제안됐던 분야는 이제 이미지 디노이징이라는 분야인데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영상을 노이즈가 없는 영상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에버리징을 해서 이런 노이즈들을 이제 어떤 로컬 영역을 평균을 내서 이 픽셀의 값을 넣어서 평균을 내면 당연히 노이즈도 없어지지만 텍스처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는 필터가 있고요. 이제 유명한 뭐 가우시안 필터. 어떤 픽셀 기준으로 좀 가까운 애들한테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멀리 있는 영역에는 낮은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내는 가우시안 필터가 있고요. 다음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결국엔 이런 필터들이 문제점은 텍스처를 뭉개버린다라는 것인데 텍스처를 봐가면서 뭉개자라는 게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의 이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링 결과인데 기초적으로 원리는 어떤 가우시안 필터가 있고 가우시안 필터는 가까운 데 높은 웨이트를 할당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 레인지 필터는 픽셀 값이 비슷하면 높은 웨이트를 할당하고 픽셀 값의 차이, 그러니까 인텐시티 차이가 크면 이제 웨이트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엣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일단 가우시안이 있고요. 가우시안은 이 값을 따지진 않고 이 P 지점을 중심으로 가까우면 그냥 높은 웨이트, 멀면 낮은 웨이트. 근데 이 레인지 필터는 픽셀 값이 비슷한 것들에게는 높은 웨이트를 주고요. 픽셀 값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랑 여기는. 그래서 이때는 웨이트를 낮게 줘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의 필터가 생기게 되고 이 필터 모양을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의 아이디어를 보면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디노이징을 하는 필터링이라는 개념은 에버리징을 하는 건데 비슷한 픽셀끼리 에버리징을 하는 거고요. 비슷하지 않은 픽셀끼리는 에버리지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처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이레터럴 필터 한 개는 나중에 연산량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로컬 리전에 기반으로 이런 필터링을 하잖아요. 이 로컬이란 리전에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비슷한 픽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스무딩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로컬 필터의 아이디어는 이미지 전체에 그러니까 로컬 말고 이미지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더 많은 비슷한 픽셀들을 모아보자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수업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을 필터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충분하지 않을 때 여기는 여기랑 좀 비슷하죠, 생긴 게. 그럼 여기는 이 패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치 사이에 어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낮겠죠. 낮은 애들은 높은 웨이트를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여기랑 좀 많이 값이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이때는 이제 비슷하지 않으니까 낮은 웨이트를 주고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필터 식에서 어떤 스파셜, 그러니까 거리에 관련된 필터는 제외하고 유사도를 기준으로 웨이트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져서 스무딩을 해서 노이즈를 없애자라는 게 어떤 논로컬 필터라는 거에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제 이런 이게 레인지인데 그 거리에 따른 필터인데 이걸 배제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비슷한 애들 모아서 필터링을 하겠다, 에버리징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 당연히 좀 드는 생각은 이제 픽셀 값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약간 컨투어나 뭐 이렇게 네. 쉐입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드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키들은 없나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어떤 패치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는데, 이제 네. 이걸 기반으로 뭐 BM3D라든지 좀 최근에 나온 필터들은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좀 더 피처 레벨에서 유사한 걸 가져와서 필터링을 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요. 이건 네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음, 지도 꽤 됐고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웨이트가 되는데 당연히 웨이트의 썸은 1이 되고요. 1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확률 분포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내가 필터링 하려는 타겟 픽셀과 모든 픽셀을 비교하는 텀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그 인풋이 Q에 따라서 더해지고 평균이 되고 새로운 픽셀의 값을 할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봤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이제 49번 때 서기호님 발표 때 했던 어텐션 중에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어텐션 그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인풋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밸류가 결국 이 세 개는 결국에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제 인풋이 있고 어떤 이게 키, 그다음 밸류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논로컬 필터처럼 어떤 시밀러리티 측정이 되는 거죠. 닷 프로덕트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결과가 돼지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켰다는 거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서 어떤 확률 분포처럼 의미 부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뭐 찾아내려는 쿼리랑 모든 값들을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방법론이 논로컬 방식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논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 지어서 이제 이 논문 오늘 소개드릴 논문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뭐 멀티헤드 어텐션은 그냥 인풋을 쓰면은 학습되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학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셀프 어텐션과 논로컬을 이어보려고 막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글 속에서. 그래서 논로컬 필터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논로컬 오퍼레이션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논로컬 오퍼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한 이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있고요. 그 어떤 인풋이 있으면 모든 그뭐 픽셀이든 피처 맵의 어떤 다른 지점이든 다 비교를 합니다. 다 비교를 해서 이게 웨이트가 되고요. 그 인풋을 어떤 함수 통과시켜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어떤 한 픽셀의 아웃풋을 뽑겠다.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게 논로컬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이렇게 생겼죠. 어, 이게 G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인풋이 있으면 어떤 로컬 영역에서 웨이트를 곱하고 뭐 노멀라이즈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다음 뭐 액티베이션 같은 걸 통과시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풋 로컬 픽셀에 어떤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거고 어떤 학습된 필터에 의해서 로컬 픽셀들 웨이트 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로컬 필터는 논로컬 픽셀들이 어떻게 보면 어나더 리프레젠테이션이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근데 좀 이상하게 느낀 게 결국에는 이제 웨이티 썸인데 그 기준이 시밀러리티라는 겁니다. 요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논로컬 필터에서 얘가 시밀러리티였잖아요. 유클리디어 디스턴스. 그다음에 어텐션에서는 닷 프로덕트. 근데 이게 옳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러닝을 추가를 해서 뭐 의미 있는 걸 알아서 학습을 해라. 이쪽으로 가면 약간 셀프 어텐션처럼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라는 걸 뭘로 정의를 했냐라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시밀러리티가 사실 중요하진 않았다. 실험 결과. 근데 우리는 네 가지를 소개한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벡터인데 이제 픽셀이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채널 어떤 CNN이라고 치면은 중간에 어떤 채널이 한 512개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그 채널 와이즈한 어떤 한 픽셀의 값들이 벡터로 할당이 되고요. 시밀러리티를 뭐 닷 프로덕트, 소프트맥스죠 일종의.
그다음에 한번 인베딩을 해줘서 가우시안이랑 닷 프로덕트 뭐 컨캣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 여기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넣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G는 인풋을 그냥 쓰잖아요. 롤러컬 필터 같은 데는. 얘도 한번 인베딩을 시켜주고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 혹시요. 네, 그냥 얼핏 보기에 약간 릴레이션 네트워크랑 좀 비슷한 점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혹시 요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요 결국 F의 XI랑 아, 네네네. XJ 간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결국은 이 XJ를 GXJ를 웨이티드 썸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 그렇죠. 요 네 번째 콘캣을 딱 보는데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본인들은 그 릴레이션 네트워크도 일반화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 이 인베디드 가우시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음, 그 부분이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화는 맞죠. 뭐냐면 좀 더 제너럴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했으니까. 네. 근데 뭔가 비교가 잘 안 돼 있고 잘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는 좀 명쾌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 상에서 CNN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근데 이 논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논문의 실험을 타겟을 이제 어떤, 결국엔 논로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롱텀 디펜던시가 있는 비디오 같은 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채널까지 하면은 4개의 디멘션이 있으니까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일단은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CNN 중간 어떤 레벨에 이런 채널을 수를 갖는 피처 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리쉐입을 하고요. 그 3D에서 2D로 리쉐입을 하고요. 트랜스포즈해서 곱해서 이게 나오고, 얘를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시키게 되고, 이쪽은 어떤 1x1 컨버루션인데, 이게 1x1 컨버루션을 통과시켜서 채널 수를 줄이고 리쉐입을 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결과를 내고 리쉐입을 다시 해주는 식으로 논로컬 이 연산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인베디드 가우시안일 때는 여기 1x1 컨버루션이 들어가고요. 채널 수가 줄어들고요. 똑같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냥 닷 프로덕트일 때는 여기가 그냥 n분의 1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여기가 소프트맥스에서 그냥 n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컨캣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오퍼레이션이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1x1 컨버루션을 다시 적용을 시켜서 이 부분 다시 원래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레지듀얼 더해주죠. 레지넷도 결국에는 이 저자 카이밍어가 발표했던 논문이니까 가져다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지금 뭐 레지듀얼 하는 게 많으니까 네트워크가 어떤 뭐 네트워크에 집어넣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듈을 논로컬 블락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템포럴 축이 하나 더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리쉐입 트랜스포즈 해줘서 곱해주고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너리 텀을 곱해서 일발도 통화시킨 다음에 레지듀얼,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제가 약간 이해하게 남았던 부분, 이제 시밀러리티로 이제 어떤 인풋을 다시 재표현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뭐 러닝 할 수 있는 어떤 인베딩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넣어주긴 했지만 실제로 배우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농구공이 있는데 학습이 다 완료되고 이 농구공이랑 가장 유사했던 피처 맵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피처를, 그러니까 농구공이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농구공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프레임에서는 농구공의 뭐 어떤 다른 쉐입을 가지는 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뭐 표현을 한다. 아니면 농구공과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의 손이라든지 농구 코트라든지 이런 거랑 뭐 유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질문 주신 릴레이션 네트워크랑도 왠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의문만 던지고 뭔가 정리를 안 한 느낌? 이 논문에서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카리브레이트 피처라는 말도 쓰고 글로벌 컨텍스트, 뭐 롱레이지 디펜던시스. 어테이션 논문에 나오는 뭐 숄터 패스, 어떤 학습을 할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 사이에서 더 빠른 경로를 찾아서 뭐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느낌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Net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도 피처 리칼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본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제 ILS-VRC 2017 위너했던 구조죠. 근데 얘는 이제 다른 점은 스파셜 논로컬이 아니라 채널을 섞어주는 약간 느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피처에서 채널을 냅두고 그냥 하이트랑 위드로 에버리지 플링을 해버리고 요 사이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 통과시킨 다음에 그럼 얘가 나오면 여기 뭐 시그모드 해줬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멀라이징을 해줘가지고 얘를 일종의 웨이트로 써서 이제 곱해주는 거죠. 일종의 셀프 어텐션처럼 뭔가 더 어텐드 되는 채널이 있고 덜 어텐드 되는 채널이 있으면 그거를 뭐 골라주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레프레젠테이션 확률값이 되고 인풋이 돼서 통과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이 느낌이. 그래서 뭐 이게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뭐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셀프 어텐션은. 요거에 대한 언급은 또 없었고 그다음에 인풋을 인베딩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저는 이게 성능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시밀러리티로만 논로컬 정보를 뭐 표현하는 게 의미가 100%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레지넷 50을 가져와서 레지넷 50이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 레지넷 50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참고를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50개의 레이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위한 거고 여기서 이제 비디오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디멘전을 하나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인 거죠. 16프레임, 8프레임. 그 다음에 풀링을 이 템포럴 축으로도 해주고요.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템포럴 프레임 사이에 어떤 연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3x 1x 1 풀링이 추가가 되는 게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실험에 쓸 레지넷 50 기반의 C2D 베이스 라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말고 뭐 i3D 베이스 라인이라는 것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컴보 연산을 지금 여기는 풀링을 템포럴 축으로만 하니까 컴보 연산도 3D로 하는 베이스 라인을 하나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2D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냥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다음 요거는 3x3x3 버전이고 요건 3x1x1 버전이고 차이는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3D 컴보를 해주는데 이 방식을 인플레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학습이 완료된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를 그냥 복사를 해요. 3x3, 3x3 필터를 복사를 하고 값을 3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도 뭐 잘 동작을 한다고 참조 레퍼런스 논문을 보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고요.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는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분류에 일단 실험을 합니다. 비디오 뭐 키네틱스 데이터셋이라는 거에 400개의 휴먼 액션 카테고리가 있는 실험을 하는데 뭐 당연히 좋아졌으니까 실험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냥 이게 논로컬 블로그 썼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 개의 논로컬 블럭, 그러니까 레지듀얼이 있는 게 하나의 블럭인데 추가를 하는데 어디에 추가를 하냐면 뭐 레지 4 앞에 추가를 해서 보여주는 게 뭐 이게 결국에는 이게 C2D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아까 시밀러리티 4개 있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실험 결과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어텐셔널 비헤비어가 이거잖아요. 인베디드 가우시안. 이게 뭐 키 임프루브먼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얘는 어떻게 보면 시밀러리티만 거의 쓰는 거잖아요. 가우시안은. 이게 3개는 인베딩을 해줬던 애들이고 얘가 결국엔 성능이 좀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시밀러리티로는 부족하고 뭔가 설명이 뭐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학습이 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 이거 넣어준 논로컬 블록을 넣어준 위치는 이제 레지넷 50에서 레지 4 이렇게 6번 반복되는 부분에서 맨 마지막 전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논로컬 블록을. 이유는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얘네들이 어디에 넣었을 때 성능이 좋은지. 근데 넣는 거는 이렇게 마지막 전으로 고정한 것 같은데 뭐 레진의 5만 아니면 다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5는 피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이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논로컬 블록을 스택했을 때 여러 딥하게 쌓았을 때 딥하게 쌓을수록 뭐 좋다. 아니 뭐 파라미터 늘어나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좋다라고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냥 레지듀얼 논로컬 블록 말고 그냥 레지듀얼 블록을 더 추가했을 때보다 당연히 좋았고 그다음에 쉘로우 5 블록 레진의 50 이거 같은데 요거가 레진의 100일보다 좋다. 그래서 깊이보다는 논로컬 오퍼레이션이 더 영향을 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스페이스 타임에 적용할 때 아까 T 곱하기 뭐 H 곱하기 W 곱하기 512 채널 이거 쓸 때랑 템포럴 없이 할 때랑 뭐 템포럴만 가지고 할 때 뭐 이렇게 해봤는데 당연히 뭐 스페이스랑 타임 다 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스페이스 온리, 타임 온리도 베이스라인보단 좋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3D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비교를 했을 때 요게 이제 3D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인데 이거보다 성능이 좋고 연산량이 적다. 그 앞 페이지에서요. 예, 여기요. 예, 타임 온리가 스페이스 온리보다 조금 못하네요. 타임 온리가 스페이스 온리. 네, 네, 둘 다. 근데 그러네요. 얼핏 생각하기에 약간 템포럴 할 때 이게 비슷한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까 농구공 이런 것도 네, 같은 오브젝트가 다른 프레임에 똑같은 게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 네, 그 연관성이 사실 그 한 프레임 안에서 그 같은 뭐 픽셀 값이라든지 하여튼 오브젝트나 뭐 이렇게 쉐입 같은 게 더 있는 것보다 음, 타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쭉 갖고 듣고 있었는데 지금 타임 온리가 스페이스 온리보다 약간 못한 거를 보니까 왜 그럴까 하는 그냥 의문이 얼핏 들어서요. 제 생각은 DB를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정확히 이제 스페이스 온리는 템포럴 안 쓰는 게 확실한데, 타임 온리는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한 건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적질 않았네요. 네. 네, 일단은 근데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스페이스 타임을 보통을 쓸 테니까 그게 막 연산량이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된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일괄 컨볼루션에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전부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3D 컴포넷에 논로컬 또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뭐 롱텀 디펜던시가 중요하다. 그러면 더 긴 시퀀스를 썼을 때 성능이 더 격차가 뭐 더 벌어진다. 일반 논로컬 안 쓴 것보다 벌어진다.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과의 비교. 보면은 성능이
요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플로우 정보, 오디오 정보가 쓴 거고요. 그냥 검은색 베이스라인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DB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비디오 분류만 한 게 좀 아쉬웠는지 뭐 포코도 포코의 뭐 마스칼 CNN이랑 이게 키포인트 디텍션. 이 마스칼 CNN 저차도 타이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스칼 CNN 베이스 라인이고 레지넷 올 백본 네트워크가 뭐 레지넷 옷이 뭐 이거는 뭐 1대 한 개 논로컬 블럭 추가했을 때 성능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D DB잖아요, 얘들은. 스페이스 온리죠. 그래서 요게 오브젝트 디텍션, 요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키포인트 디텍션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논로컬 블럭 썼을 때 올라갔다라는 걸 실험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레지 넥스트인 것 같고요.